이걸 249만원에 판다고? 네, 오늘 만나보는 제품은 소니 알파7C입니다. 알파7C라는 제품이 협찬이면 참 좋겠어요. 협찬이면 참 좋겠지만 협찬이 아닙니다. 저희가 259만원을 들고 지금 소니 스토어에 가서 사왔어요. 근데 사실 이걸 사려는 건 아니고 소니 A7S3를 사려고 갔었는데 거기 줄을 뭐 엄청나게 서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제품이 10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품 10대. 물건을 너무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서 그걸 인터넷에 480만원짜리 제품을 580만원에 파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용 프리미엄이 100만원씩 붙는다고 해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지금 아쉬운 대로 알파7C를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정품 등록하고 혜택 받자. 왜 반말을 하고 있어? 받으세요도 아니고. 안에는 이렇게 쏙 들어있고요. 지금 알파7C도 렌즈 키트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렌즈가 없는 키트는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렌즈가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렌즈는 아니에요. 누구나 아마 이 렌즈를 처음에 껴보고 금방 내다 버릴 것 같은 그런 스펙의 렌즈입니다. 마분지를 사랑하는 일본인들답게 정말 친환경적으로 마분지 포장이 되어 있네요. 네. 이걸 249만원에 판다고? 네, 일단 조금 가격은 좀 되네요. 소니 알파 시리즈가 그렇게 비싼 제품군은 아니었죠. 어느샌가 갑자기 가격이 쑥쑥 올라가더니 이제 프로 장비하고 비교해도 뭐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가격대가 됐어요. 이래도 되나 싶은 정도의 가격대가 됐는데 어쨌든 애증의 관계에 있습니다. 소니는 저희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묘한 물건이 돼가고 있어요. 알파7C 같은 경우는 낯이 익은 모습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이 어느 정도냐면 약간 알파7 같기도 하고 약간은 알파 6600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모델하고 아주 비싼 모델하고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렌즈가 일단 작아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실 그런 부분은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장점이죠. 사실 렌즈가 작다는 건 장점이죠. 근데 렌즈가 작으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진짜 장점인데 꼭 그렇지 않고요. 렌즈를 이렇게 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줌이 나오도록 해야 이게 제대로 된 렌즈 사용의 시작이고요.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바로 이렇게 들고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돌려놓고 찍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려서 줌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냥 요 렌즈는 하여간 되게 싼 티 납니다. 요거를 프로 장비로 쓸 이유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끼워 팔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강매 비슷한 거를 당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거를 누가... 렌즈 키트는 사실 칭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200만원이 넘는 그래도 고가 제품인데 거기다가 렌즈는 지금 한 8만원쯤 할 것 같은 그런 싸구려 렌즈를 껴주고 있거든요. 왜 껴주는 거죠? 대체 왜? 어쨌든 새로 나온 렌즈라니까 뭐 써보긴 하는데요. 이런 구성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이 바디의 용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바디는 그렇게까지 비싼 바디가 아니라 그냥 두루두루 쓰는 바디다, 그냥 보급형이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급형이 200만원 넘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그래도 소니를 써야 돼? 우리 이거밖에 쓸 게 없습니까? 진짜 아쉽습니다. 굉장히 애증의 관계예요. 삼성이 왜 카메라 사업을 포기했는지 참 답답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요. 사실 삼성의 카메라는 어느 정도 좀 인정받는 카메라고, LX1 같은 경우는 지금도 중고 거래가 일어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바디기도 하거든요. 정말 많은 소비자들이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도 아직 쓰여요. 자, 어쨌든 지금 이 렌즈는 까도 계속 가고 싶은 렌즈인 게, 아니 이게 28mm부터 시작한다? 아니 셀카 같은 걸 찍기 위해서도 28mm는 그렇게 좋은 화각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한 24mm 정도는 됐어야 좀 셀카도 찍을 수 있고 실내도 좀 찍을 수 있고 등등등을 할 텐데 이게 너무나 아쉬운 그런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바디에 딱 어울리는 렌즈라고 할 수는 없죠. 구성이 어쨌든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반드시 바디만 선택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렌즈 번들 키트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리고 싶은 렌즈는 아닙니다. 차라리 이 정도 바디를 산다면 이 바디에 정말 우수한 해상력 아니면 우수한 아웃포커싱, 정말 멋진 사진, 멋진 영상을 찍기 위해서 사는 걸 텐데, 그렇다면 반드시 렌즈를 그냥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 크기를 정말 줄이겠다면 팬케이크 같은 반렌즈 구성으로 가시는 게 조금 더 이 바디를 선택하는 이유, 그래도 좀 보람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렌즈 손떨방도 없다? 손떨방도 없는 렌즈를, 아니 장난해. 자, 일단은 여기 보면요, 여러가지로 동영상에 특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여기에 외부 마이크 단자가 이렇게 있고요. 네, 메모리 카드 덮개는 소니의 메모리 카드 덮개 중에 가장 별로네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메모리 카드 덮개라면 약간 뭔가 이렇게 한꺼번에 열리게 하는 그런 구성으로 보통 돼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스위치로 가서 약간 저가형이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한 것 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아래쪽에는 지금 USB가 드디어 USB-C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구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더 제쳐지지 않거든요. 근데 케이블이 여길 지나가기 때문에 아마 이 케이블이 이걸 부러뜨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HDMI가 위쪽에 있는데 HDMI가 마이크로 HDMI라서 이것도 내구성이 아마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A7은 풀사이즈 HDMI를 넣어주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바디 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작은 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어폰 단자가 있는 것만큼은 정말 고맙네요. 근데 소니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게 기존의 6600인데요 소니는 이 위쪽에 인텔리전트 슈라는 걸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크를 달게 되면 별도의 케이블 없이 바로 이 바디로 들어갈 수 있는 거, 플래시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여기다 붙일 수 있게 해놨는데, 그런 인텔리전트 슈를 여기다 붙이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셀카를 찍을 수가 없어요. 셀카를 찍을 때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이크를 붙이게 되면 셀카를 찍을 수가 없어.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구성이었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건, 이거를 자동차에 인캠이라든지 이렇게 붙이게 되면 자동차 앞유리는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여러분들 저희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걸 인캠으로 붙이게 되면 이 윗부분이 공간이 없어요. 이렇게 유리가 누워 있으니까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걸 볼 수가 없어서 한 명이 차 밖으로 나가서 유리를 통해서 봐야 돼. 너무 불편한 구성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많이 개선이 돼서 이렇게 플립으로 셀카를 볼 수 있게 됐죠.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요게 보통 R8 시리즈는 요 EVF 같은 경우에 딱 보면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루페 같은 걸로 필름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넓은 세상이 보여요. 시야각 뭐 이런 개념은 이젠 없어졌지만 어쨌든 시야각이 꽤 여유가 좀 있어 보인다, 좀 넉넉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거는 좀 작아요. 저 그림이 일렉트릭 뷰파인더 안쪽으로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 EVF는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냐면, 굉장히 뭐 밝은 곳, 아주 햇볕이 막 내리쬐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EVF를 써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EVF를 이용해서 포커스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근데 이 EVF는 아무래도 포커스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A7 III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여러가지 면에서.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만, 이 A7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렇게 다이얼이 마련되어 있고요, 커스텀 버튼이 2개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조이스틱이 하나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굉장히 많아서 이걸 프로페셔널 장비로 쓰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자기 원하는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 제품은 그런 것들은 되어 있지 않고요. 6600하고 거의 비슷한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사실 꽤 많이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빼놓은 건 감사한 일이네요. 6600보다는 낫다, 그렇지만 A7에 대해서 하극상을 하진 않았다 라는 겁니다. A7C는 기본적으로 A7에 비해서 많이 가볍고 저렴해야 되는 모델인데요, 실제로 그렇게 가볍고 저렴하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무게를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고요, 크기를 놓고 봐도 그렇게까지 인상적인 차이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한 불과 몇 미리 차이입니다. 무게도 불과 몇십 그램 차이, 그러면 가격이 많이 싸야 될 텐데요. A7 III의 가격이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A7 III의 가격은 최근에 한 19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0만원이 채 안 돼요.
근데 A7C 같은 경우는 210만원이 넘습니다. 더 저가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더 고가에 팔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선택할 이유는 지금까지는 그다지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또 다른 가성비 깡패가 있죠. 사실 이것도 나한테 너무 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난 렌즈를 갈아 끼우지도 않는데 뭐 굳이 16에서 55, 실제로는 2480 정도 되는 렌즈인데요. 2480 정도 되는 렌즈 뭐 괜찮지만 뭐 이 정도 되는 렌즈 나는 이걸 그냥 바디캡처럼 그냥 여기다 끼고 절대 빼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은 이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스위블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쓸만한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도 위치가 적당하게 좋고요. 그리고 1인치 센서를 사용하고 있어서 1인치 센서가 어느 정도 아웃포커싱도 뭐 약간이지만 되긴 됩니다. 그리고 손떨림 방지도 어느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렌즈는 1.8에서 2.8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마 이런 풀프레임 바디에서 f4 정도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정도의 렌즈를 갖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디지털 아웃포커싱 기능도 들어있고, 그래서 브이로그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는 사실 이런 1인치 센서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 중에서 만약에 개인적인 용도로 그냥 조금 사진에 좀 신경 써 볼래, 아니면 영상에 조금 신경 써 볼래 라고 하면 ZV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제대로 한번 사진을 찍어 볼래, 그럼 A7 III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제품들 저희 지금 6600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A7C를 사기도 했지만 약간 계륵 같은 느낌이 있어요. A7C는 이 가격에 사기에는 조금 맞지 않은 구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알파 6600은 가성비 좋은 바디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너무 단점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컬러 사이언스, 그러니까 색 공간에 대한 느낌이 이번에 새로 나온 알파 7 S3하고 같은 색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컬러 사이언스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센서가 열받지 않도록 하는 패시브 쿨링 시스템이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태양빛 아래서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발열 없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지 이걸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영상을 찍어보고 이 영상이 괜찮은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A7C를 리뷰해 봤는데요. 리뷰라기보다는 그냥 저 이거 샀다 자랑하는 정도의 영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로 이 제품을 통해서 사용해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컬 259만원 너무, 저 렌즈라도 빼고 팔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 렌즈까지 259만원에 이게 190만원인데 말이 되냐고. 이런 번든 렌즈를 주고서 이거 좀 너무하지 않나? 일부러 S 열정을 풀고